좋은 고구마를 많이 수확할 수 있냐, 어느 정도 초장도 뻗어야 되고 웃자랑 없이 좀 짱짱하게 자란다. 이 폴리인산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구마 영양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고구마는 어떤 비료를 써가지고 좋은 고구마를 많이 수확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할게요. 고구마의 제일 좋은 비료는 사실 이 비료입니다. 야라밀라 컴플렉스라는 비료고요. 뭐 자세하게 스펙 한번 따져볼까요? 12, 11, 18 보이시죠? 질소 12%, 인산 11%, 칼륨이 18%. 뭐 고토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마그네슘인 거 아시잖아요. 마그네슘이 3% 정도, 이제 황이 8%, 나머지 미량 요소까지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이 비료가 왜 좋냐? 라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질소가 12%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소 12%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암모니아 대질소,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질산태질소로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소태질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비료 제품들이 요소태질소를 베이스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겠죠. 요소태질소가 안 들어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 적혀있네요. 이제 웃자랍니다. 설명드렸잖아요. 고구마의 45일의 법칙에서 근이 형성되기 전에 질소는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전량 고구마 수채내로 들어가서 재전류를 통해서 이제 고구마가 커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은 후기에 공급되는 요소태질소의 사용을 조금 금하시는 게 고구마의 수량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웃자람의 원인이 되는 요소태질소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기 질소와 중기 질소 공급하는 질산태, 암모니아태가 들어있어서 45일 이전에 전량의 모든 질소들은 이제 고구마 수채내로 흡수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나오네요. 고구마의 45일의 법칙. 초기에 충분히 양분이 공급된 고구마가 뿌리 발육이 좋아서 고구마의 수량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초기에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뿌리 활착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45일에서 50일 전에 질소는 전량 흡수가 되어야 한다. 전량 흡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질소는 질산태질소나 암모니아태질소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인산입니다. 인산은 11%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수용성 정인산이 45% 들어가 있고요. 이제 구용성 정인산이 30% 들어가 있고, 이제 폴리인산이 25에서 30%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25%라고 적었어요. 뭐 수용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녹겠죠. 빨리 녹으니까 초기 인산 공급이 된다. 이제 구용성이다 보니까 천천히 녹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물보단 용해도가 떨어지니까요. 구연산이. 그래서 구연산에 녹는 구용성 인산은 이제 후기에 인산 공급을 도와주는데, 이 폴리인산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폴리인산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ATP 합성이라든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고구마 같은 구근류에는, 뿌리작물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산 부분, 인산은 뿌리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고구마의 색택이라든가 고구마의 근형, 뭐 고구마의 수량, 고구마의 당도, 전분 함량 모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인산이 굉장히 흡수가 어렵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흡수가 어려웠었던 이유는 뭐 인산의 불용화라든가 인산의 토양 내 이동성, 그런 건 이제 저번 시간에 영상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폴리인산 제가 강조드렸죠. 뭐 킬레이트 효과도 있고 다른 양이온 흡수율도 뭐 증가시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건 꾸준하게, 불용화되지 않고 꾸준하게 전 작기 내내 인산을 공급한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산의 흡수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고구마 쪽 인산 공급이 더 잘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려야 되겠네요. 수용성 인산 같은 경우는 초기 인산을 공급을 하지만 아무래도 불용화의 영향이 있고요. 구용성 인산 같은 경우도 후기 인산을 공급을 하지만 불용화와 초기 인산 공급이 조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지만,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불용화의 위험도 없이 전 작기 내내 인산을 꾸준하게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인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인산의 부족함 걱정할 거 없이 고구마를 잘 키우실 수 있다라는 거고, 야라밀라를 쓰게 되시면은, 야라밀라 컴플렉스를 쓰게 되시면 요런 뭐 수용성 인산도 들어가 있고 구용성 인산도 들어가 있고 폴리인산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추가적인 인비료의 시비 없이 충분한 양의 인산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칼륨입니다. 칼륨은 18% 들어가 있는데요. 칼륨도 고구마의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하잖아요. 고구마의 비대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고구마의 당도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들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는 말씀이죠. 뭐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 리그닌 생성을 억제한다, 뭐 목질을 억제한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설명 안 드리기로 하고, 어쨌건 칼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칼륨 같은 경우는 야라밀라에 들어있는 칼륨이 황산 칼륨이라는 겁니다.
염화칼륨이 없어요. 염화칼륨에 보시면 염만 이제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 염류 집적입니다. 염화칼륨과 황산칼륨 염류 집적도가 2.5배에서 3배 차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염화칼륨보다는 황산칼륨이 당연히 원예작 고구마 쪽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제 황산칼륨 100%로 공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황 공급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굉장한 장점입니다. 황이 왜 중요하냐? 고구마의 당도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중요한 칼륨이 염화칼륨이 아니라 전량다 황산칼륨이다 라는 거고요. 황 얘기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이 당도랑 연관된 것은 바로 이 메티오닌이랑 시스테인, 당 아미노산이죠. 당 아미노산의 S가 황이거든요. 황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의 전구물질이라는 거죠. 이제 메티오닌, 시스테인은 당도를 높여주는 아미노산인데 그 아미노산의 전구물질이 황이다. 그러니까 황이 들어가야 고구마의 당이 높아진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황산가리도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황 공급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전량 다 황산가리니까요. 칼륨과 황이 동시에 공급이 되니까요. 미량요소 얘기가 또 나오네요.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철의 역할, 붕소의 역할, 망간, 아연의 역할 다 적어놨는데요. 마그네슘, 철, 붕소, 망간, 아연이 충분한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량요소 시비가 필요가 없다. 미량요소 결핍을 방지할 수 있고 미량요소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고구마의 품질도 좋아지고 수량성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야라밀라 컴플렉스가 처리된 밭과 처리되지 않은 밭 뭐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마그네슘이나 미량 요소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확량도 증가하고 모양 자체랑 색깔 자체가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라밀라 컴플렉스의 한입자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비료가 어쨌건 균일하게 들어가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질소가 많이 들어갈 거고 이쪽은 뭐 칼륨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구마가 균형 잡히게 생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라밀라 컴플렉스는 한 입자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질소, 인산, 칼륨, 황 그리고 마그네슘부터 미량요소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 입자에 다 들어가니까 균등 시비가 가능하고 균등하게 양분을 먹었으니까 균일하게 자랄 수 있고 균일한 생산량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양분 쏠림 현상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나 뿌려야 되냐? 300평 기준이고요. 어차피 고구마는 보통 이제 밑거름만 하시니까 밑거름으로 45에서 60kg 정도. 300평에 45에서 60kg이면은 사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뿌리실 때 고구마 전용 뭐 5개, 6개 뿌리실 거고 용성인비 2개, 3개 뿌리실 거고 황산칼륨 1개, 2개 뿌리실 거고 뭐 그것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뭐 한 반 정도 훨씬 더 줄어든 양인데요. 이 양 자체로도 고구마의 충분한 수량성과 충분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경작지, 기경지나 이제 황토토양 같은 경우는 시비량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새로 하신 땅, 새 땅이라든가 마사토 토양, 사토 양분이 좀 잘 빠지는 토양에서는 이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시비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경작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순 시비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하우스가 뭐 150평짜리도 있고 130평, 170평, 200평 굉장히 많은데요. 한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주실 때 뭐 요소 주시거나 아니면 유박을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 문 열어서 가스를 빼신다거나 유한도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 문 열어서 가스를 뺀다는 것 자체가 종순의 수량성에는 좋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하우스에서 기르는 게 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키우시는 건데 이제 가스를 빼시려고 계속 이렇게 환기를 시키신다라는 것 자체가 종순에 유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관행 비료를 계속 주시다 보면은 당연히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요. 암모니아 가스가 휘산이 돼서 발생이 돼서 그거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제가 추천드린 이 제품들 질산제질소 뭐 다 공부하셨었잖아요. 저번 영상 참조하시면 알겠지만 질산제질소는 암모니아 휘산 없이 바로 이제 고구마 종순에 흡수된 양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스장애 없이 잘 키우실 수 있고요. 종순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저희가 흔히들 연약하게 자라면 봄밭에서 활착이 잘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순의 상품 등급을 아셔야 되는데 상품 등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초장도 뻗어야 되고 그리고 대공 자체도 좀 두꺼워야 됩니다. 대공이 두꺼워야지 웃자랑 없이 좀 짱짱하게 자란다는 표현을 저희가 하니까요. 그리고 마디, 절간의 그 간격도 굉장히 줄어들어야지 활착되었을 때 고구마가 그 생장점이 확보가 돼가지고 많은 고구마를 열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길어야 되고 기른 만큼 굵어야 되고 굵은 만큼 또 마디가 짧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무작정 이제 질소만 주시는 것보다는 인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그리고 필수적인 칼슘이라든가가 꼭 공급이 되어야 돼서 그냥 뭐 이제 요소나 유압만 주시는 것보다는 복합 비료인 야라밀라와 질산 칼슘 비료인 나이트라보를 같이 공급하시는 게 건강한 종순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2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면 밑거름에는 요 정도 양, 야라밀라 60kg, 그리고 나이트라보 20kg 넣어주셔야 되고, 이제 웃거름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시는 게 뭐 8번 수확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2번 수확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너무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이제 2번 정도 수확을 하면은 종순이 많이 좀 힘들어합니다. 2번 정도 베시고 나서는 웃거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는 양은 그 밑거름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구마 비료랑 고구마 종순 비료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 사용량에 대해서 좀 정리했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뭐 댓글 달으셔도 되고 저희 쪽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뭐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 전화하셔도 되고 일단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